시장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연고점 경신한 이후에 이제 3000스피라는 꿈을 다시 좀 꿔볼 수 있는 구간일까요?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주시하고 있는지 두 프로와 함께 그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보합권 나오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움직임도 나오고 있네요. 어떤 종목 위주로 지금 수급에 눈 쏠리고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옆에 보이다시피 삼성전자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디 갔냐고요? 지금 외국인 쪽은 살짝 또 차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기관 순매수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래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됩니다. 반도체 묶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순재 대표님. 근데 사실 앞전에 브리핑 시간에서도 들었지만 반도체가 오늘 갈 거라는 것은 간밤 미장을 통해서 거의 뭐 나온 답안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꼬리를 달았다. 그리고 오후장 이 시간까지 시세의 연속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가가 오후장 지금 할 수 있는 고민 중에 가장 최고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국장은 국장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본다라기보다는 뭐 좀 전에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듯이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마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다시 신고가를 오늘 이제 장중에 뭐 돌파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계속 뭐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뭐 SK 하이닉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SK하이닉스 쪽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 없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노프라블럼 구간이다.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한. 그것은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근데 삼성전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차영주 의원님, 오늘의 삼성전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물증은 없지만 심증 또한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와 올라가니까 좋다 하거든요. 파운드리 이슈로 보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임 보였었던 어보브 반도체나 텔레칩스 오늘 또 꼬리를 달았다라는 점. 그렇다고 메모리 풍향계 마이크론 실적까지는 아직 다음 주까지는 있는데 이 8만 원 안착의 의미 어느 정도로 우리는 투여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 8만 원 안착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8만 원 안착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시험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특징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에 사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안 사면 삼성전자 못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제가 항상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전히 지금 수급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퍼포먼스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그런 퍼포먼스가 보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올라갈 땐 그런 얘기하고 떨어질 때는 수급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올라갈 때도 수급이고 떨어질 때도 지금 수급이에요. 지금 아직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차트에서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잡았다?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매매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8만 원의 안착이 일단 관건이 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추세가 없어요. 그리고 8만 원 안착이라고 얘기 못하죠. 오늘 갭으로 떴는데 이것은 아직 8만 원 안착이라는 건 뭐죠?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속이 돼야만 8만 원 안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직 삼성전자는 저는 세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는데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조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담 삼아. 아니, 엔비디아가 하루에 한 0.2% 빠질 때는 엔비디아 쉬어간다라고 그러는데, 엔비디아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0.6% 빠진다, 국장은 안 된다? 저는 왜 우리 한국 시장을 그렇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이게 농담입니다.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들을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장인데, 내가 지금 있는 회사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우리 회사 엉망인 거야 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잠깐 쉬어가는 정도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약간 쉬어가는 정도고, 왜냐하면 제가 쉬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래량이 안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면 올라가던 산을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탄탄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내용들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오늘 SK스퀘어 여러분들 NH투자증권 리포트를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갑자기 뜬금없는 왜 SK스퀘어냐라는 건데 SK스퀘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현대차그룹 얘기할 때 배당 얘기했죠. SK그룹에서 지금 현재 이혼 소송 걸렸죠. 따라서 SK스퀘어에서 이혼 소송 마련 때문에 특별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리포트가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SK스퀘어의 대주주, SK스퀘어가 가장 많이 지분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연결고결했죠. SK하이닉스도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받아서 SK스퀘어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20% 이상 배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NH증권의 얘기입니다. 물론 NH증권은 SK스퀘어만 얘기하는데 제 내피셜은 SK하이닉스도 배당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 현재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음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투자자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끌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좀 쉬어가는 거고 삼성전자의 8만 원 안착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다. 일주일 정도는 8만 원 위에서의 움직임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안착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대감 요인 점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사실 훈풍이 불어서 그런지 이 종목 저 종목이 좀 튑니다. 임순재 대표님, 뉴로모픽 관련해서는 자람테크놀로지 오늘 또 움직이는 것도 그려지고 있고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도 SKC가 매출 자신감을 보이면서 흐름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런 쪽에서의 순환을 노린다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일단 순환이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만약 그걸 맞추실 수 있으면 당연히 순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야 하루 이틀 정도 움직였다 다시 네. 또 이제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실 거면 HBM 관련된 종목을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반도체 판매가 확대가 된다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LX, 액침, 액체 냉각, 유리기판 다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실현되는 기술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HBM 관련주에서의 플레이는 계속 유효하다. 우리 차영주 의원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이쪽으로 우리 두 분의 프로 의견은 모아볼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2차 전지 쪽으로 이쪽에 수급이 이동하는 건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요.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금 현재 기관 순매수 탑 10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홀딩스 쪽 살짝 보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탑 10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5위권에 자리하고 있네요. 4위에는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보면요. 인터배터리 얘기? 그렇게 크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목하고 계셔 보이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저가 매수다라는 차원에서인지 매수세는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그냥 수급적인 일종의 변동이다 정도로 정리하십니까? 일단 아직은 좀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나마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롱숏 펀드에서 롱을 좀 팔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밀렸던 2000년 숏을 산다. 이런 얘기들이 오전에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빠지면서 오전 특정 시간에 갑자기 한쪽이 빠지면서 한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롱숏 펀드들이 오늘 좀 리밸런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긴 돌았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저는 그래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얘기가 나온다는데 캐즘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캐즘은 그렇게 단순하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캐즘이 극복되는 바로 신호는 딱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내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야 캐즘이 극복되는 거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캐즘이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단 10만 원 이하에서 지금 두 번째 바닥을 만약에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 바닥이 되죠. 그러면 단순하게 쌍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상 쌍바닥이냐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건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10만 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거기서 안착을 좀 했을 때 뭔가 들어올 수 있지.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차트를 띄워놓고 이게 에코프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코프로라 생각하지 말고 이 차트를 보고 내가 과연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가라는 걸 봐야 돼요. 차트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다, 에코프로 차트다, 현대차 차트다라고 보게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차트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단순하게 저 그림에서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겠다? 쉽지 않죠. 어디서 눌러야 되죠? 10만 원 넘어가는 쌍바닥이 돼야만 매수 버튼을 누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희망은 좀 생긴 것 같아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제자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도가 몇 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이 딱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이 가장 좋지만 지금 이렇게 탄력 없이 떨어진 거는 떼그르르 구르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리도 좀 생각하신다면 저는 일단 지금부터는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가 올라가야 될 점수가 100점이라면 한 10점 정도는 좀 벌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네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차트에서는 아직 지금 이거 우리가 제가 10만 원 위로 올라가서 예. 안착이 되면 쌍바닥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20일 이동 평균선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점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은 똑같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2차전지 지금 재료가 새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없어요. 그런 상태라면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ESS가 2차 전지의 좋은 모멘텀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 채팅창에서의 민심은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2자 전지가 맞나 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동의하시는지요? 저번에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입장 주셨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ESS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올랐다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 ESS가 시장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양대 업체들이 지금 LG엔솔이나 그다음에 삼성 SDI나 지금 ESS 시장에서 계속 시장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새로운 ESS 관련된 제품군을 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깎아먹고 있던 ESS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ESS 관련된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로드맵만 나왔고요. 실질적인 출시는 내년이다. 내후년에 지금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그 2차 전지용 광물 가격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니켈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산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13% 정도 지금 한 달 새 하락을 한 만큼 최근에 이제 다시 2차 전지 광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차 전지주가 다시 바닥을 지금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트레이딩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확인 작업은 계속해서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수급 이후의 방향성까지 함께 열어놓고 일단 추적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얘기로 좀 확산시켜서 넘어가 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3위 기아 올라와 있고요. 7위에 현대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나란히 52주 신고가 기록된 모습도 그려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도 인도인데요. 자,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기관도 같이 현대, 기아 나란히 사자 물량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도 인도지만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현재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8월에 또 무슨 인베스터 데이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새로운 주주 환원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시장의 반영이 지금 쏙쏙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새로운 주주 환원책이 뭘까요? 결국 상속세 마련이라는 거죠. 상속세 마련?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 미국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2019년에 3년 동안 특별 배당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주주 환원 정책 안 쓰죠.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서 이재용 회장한테 내려올 때 특별 배당을 함으로써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얘기는 하죠. 상속세 마련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세월의 무게는 못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해프닝으로 지난주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 분기 배당부터 배당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SK도 말씀드린 게 그건 좀 오픈 현실이죠. 이혼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이거는 진짜 교과서에 없는 얘기지만 상속이 걸려 있는 이게 현대그룹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든지 상속이 걸려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 이슈 중에 하나가 뭐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여기에 부합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아주 좋은 겁니다. 따라서 저는 SK와 현대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여름에 대거 부각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디가 유리하냐? 글로비스가 유리합니다. 글로비스가 유리하다라는 점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비스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글로비스가 일단은 대주 지분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을 많이 할 거고 것이다라는 거죠. 일단 현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인도 관련해서는 인도 현재 공장이 3개 있습니다. 공장이 3개 있는데 인도의 가장 큰 글로벌 항인 첸나이 항 옆에 80만 대 규모의 공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IPO 이후에 이 공장을 더 증설하게 된다라면 아프리카까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이 인도 얘기는 굉장히 새로운 트리거예요. 새로운 트리거고 갑자기 왜 저거를 할까요? 저것도 90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돈이 또 생기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는 다양한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또 내년에 뭐 하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죠. 예. 이런 돈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인도 이미 공장 갖고 있는데 IPO에서 3개월 내에 돈 들어오죠. 그다음에 내년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죠. 이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내가 과연 어떻게 이익을 환수할 것인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 기아보다 현대차 사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대주 지분이 많은 글로비스죠. 글로비스로. 네. 완전한 원픽이시네요. 현대글로비스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4거래일 연속 양봉 키고 있고요. 지금도 장기 박스 위까지 올라가서 주가 플러스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품주로 좀 확산시켜 볼게요. 임순재 대표님, 부품주는 이제 시작일까의 관점을 우리가 이전까지 굉장히 논의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 몇 종목은 쉬고 몇 종목은 올라서 이런 차별화 요인을 이제 기대감 꺾였다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쉬어도 같이 가는 흐름은 여전하다라고 봐야 하는지요? 일단 뭐 쉬어도 같이 가는 흐름은 뭐 여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전체 차량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뭐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특히 북미 지역 중심으로 지금 판매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일단 부품 업체들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품 업체들 관련돼서 움직임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작년 이후에 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실적이 뭐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도 아마 이제 6월 말이니까 이제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개선세에 대한 얘기가 아마 살금살금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주가도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부품주 중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있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뭐 화신 화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화신이나 아니면 뭐 서현이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서현이가 오늘 입방이야. 그리고 화신이 오늘 쉬던데 오늘 이후에 또 같이 흐름 손잡고 이어갈 수 있을지 화신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제에 이어서 쭉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쪽도 지금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LG전자 확인되고 있고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LG전자를 담습니다. 역시나 2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오늘 좀 날을 잡은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최근에 한 번 움직이고 엄청 가격 조정도 세게 받았거든요. 자, 차영주 위원님, 이제 다시 호재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때 올랐었던 것은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었고 여기에 창사 이래 첫 반기 배당 소식까지 더해줬고 현대차 그룹의 부품 공급 확대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고 다시 올려 세운다라는 힘으로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직까지 증권가에서는 조금 그 시선이 저도 LG 그룹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 LG전자도 전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 제가 LG전자를 뭐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제가 전제 조건을 전장을 달았거든요. 전장. 근데 지금 이제 전장이 흑자가 나오는 생각보다 좀 더디었습니다. 전장이. 근데 이래 나온 건데 LG전자는 참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의 모습으로 평가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거랑
밖에 나가서 다른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하고 농담하는 거랑 집에서의 모습과 강의할 때 모습이 다 다르죠. 예. 각각 다 차용주입니다.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거죠. 지금 LG전자는 그동안에 몰아다를 쓰는 이유가 뭐죠? 배당도 안 하고 백색 가전 안 되고 핸드폰 다 포기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간혹 잠깐 올라갔을 때는 뭐죠? 액침 냉각 한대더라. 그다음에 전장 우리가 이제 2023년 초반에 올랐어요. 전장 얘기가 올라가면서 13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근데 또 얘기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조선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주들이 그동안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상승을 못 움직였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HD 한국 조선해양을 얘기할 때 14만 원 돌파하면 역사적 박스권 돌파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돌파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LG전자도 일단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따라 들어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좀 반신반의해요. 근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좀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액침 냉각 때 올랐던 것들에 대한 거래량 대신 거래량은 적어도 지금 현재 올라가니까 이번에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기 배당과 그다음에 이제 현대와의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돼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LG가 이제 못 올랐던 게 또 애플카 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와의 거래 전장에 대한 부분들 전장은 전 회장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장 같은 경우 양자시잖아요. 양자인데 원래 그룹에서는 원래 그 아버지 말을 다 따라야 되는 현대차가 지금 현재 서울시랑 싸우는 게 뭐죠?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로 다 모아라라는 것 때문에 그때 땅을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유지를 받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장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그러면 주가는 한 12만 원 이상에서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사실 맞아요. 과거에 노이즈도 있었고 근데 우리 채팅창 민심도 보니까 LG전자에 그만 속고 싶다. 이번엔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한 많네요. 최근에 더워서 에어컨 잘 빨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적도 끌어주고 분기 배당까지 더해주고 현대와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 상방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지는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2시에 브리핑이 있었고 글쎄요 웨이버스 정도 서암기계공업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넥스트리 상한가가 꺾였나요? 아직 꺾이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다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동해가스전은 임순재 대표님 현재 구간 어떤 정리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떤 이제 이슈가 좀 한 번씩 나오면 뭐 출렁거리게 움직인다라고 예.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출렁.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죠. 일단 기대감이 계속 뭐 시장 내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이런 이슈가 나와야만 이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하루 이틀 내에 끝나진 않고 상당 기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르락내리락이 상당히 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만약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관련돼서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접근하시는 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끌고 가서 뭐 원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거는 뭐 하시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있긴 했었는데요. 체크해 보시죠.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